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랩의 허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교사 유튜버의 겸직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신민철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 신민철입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죠. 그때부터 약 한 5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네. 겸직 정책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다고 들어서 한번 다시 모셔봤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커진 지금 드디어 유튜버 교사들을 위한 복무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죠? 이번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육부에서는 그간 교원의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좀 미흡해서 이런 광고 수익이나 취득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광고 수익 취득, 겸직 시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밝히면서 현장 혼란을 좀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활동 복무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적절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품위를 좀 손상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영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과 학생 교육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오히려 이제 장려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상반기 때 비해서 좀 바뀐 그런 정책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유튜브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그간에는 유튜브를 또 피하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튜브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실제로 이제 교육 유튜버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사례들 많이 개발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공동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근무 시간 외에 취미나 여가 또는 자기개발 등 이런 사생활 영역에서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음악 창작 활동이라든지 책 집필 같은 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활용했지만 유튜브 영상 활동 제작은 일단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개정돼서 좀 자유 범위가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런 인식도 많이 바뀌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예술적 활동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주제가 그 겸직 신고에 대한 사례였잖아요. 네. 이렇게 넓어진 자유의 범위만큼 겸직 신고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튜브를 좀 풀어주는 대신에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만들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이런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된다고 하고요.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똑같이 이렇게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속성이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겸직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존과 좀 다른 건 이제 기존에 유튜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랑 이런 관련이 없다 보니까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수익이 발생된다는 걸로 기준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하게 선생님들이 구분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전 정책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이라는 것은 겸직이 신고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이제 추가적인 부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 신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고 수익 요건에 충족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광고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또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튜브 랩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이런 게 또 저희 전문이죠, 맞죠? 사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순간 조회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처음에 영상을 올리시면 광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명이요? 네, 1000명이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익 창출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12달 안에 시청 지속 시간, 재생된 누적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그때 비로소 수익 창출 승인 검토가 들어가고 수익 창출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와, 구독자 수가 1000명에다가 12개월 동안 지속 시간이 4000시간. 일반적으로 이게 쉬운 경우인가요?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튜브가 말하는 지향점은 뭐냐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영향력을 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지 못하는 유튜버들은 수익 창출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노출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은 이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교사라면 공무원이라면 겸직신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겸직신고 역시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렸기 때문에 여기 카드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사 유튜버의 개정된 수익 창출 조건, 겸직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교사로서 어떤 생각이시죠? 일단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선례가 국민들의 마음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사실 5개월 전만 해도 교사가 유튜버를 한다고 하면 악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많이 울으셨죠 그때? 네, 맞아요. 많이 울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들 묵묵하게 응원을 해주고 또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준 것 같아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점점 이제 인식이 제고가 돼가지고 뭐 교사라든지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전부 다 멋지게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